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방글라데시 대 팔레스타인. 자, 일단은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홈에서 팔레스타인이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반코트 양상으로 좀 경기가 진행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몰아붙이면서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상대로 유효슈팅 하나도 기록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도 아예 좀 안 되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 뭐 4일 전에 그런 맞대결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양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럴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휘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어휘님.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양 팀이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뀐 상태로 경기를 좀 맞붙게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지난 경기랑 비슷하게 팔레스타인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결국 좀 압도적인 모습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이제 방글라데시가 최근 홈에서 이제 뭐 레바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상대로는 제 아무리 방글라데시가 홈이라고 해도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레바논보다는 팔레스타인의 공격 전기가 이제 더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홈에서 방글라데시가 좀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팔레스타인의 좀 공격을 막기는 다소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코멘트 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홈 원정이 뭐 바뀐 걸 감안해도 이번 경기 역시 좀 팔레스타인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승에 마인 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자,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제 기화 선수인 지금 샌디 월시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현재 결장 중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식 경기에서 5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 모멘텀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분위기나 폼이나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지금 베트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화 선수들도 같이 기용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전력이 좀 강해진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베트남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아시안컵에 이어 이제 베트남 상대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양 팀의 좀 이런 흐름이나 좀 폼에서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제 직전 맞대결과 달리 이제 베트남이 이번에 홈에서 어느 정도 공격을 잘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최근 이제 베트남의 그런 좀 경기력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상대로 경기력에서나 그런 활동량에서나 많이 앞섰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베트남이 홈이라 해도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게다가 이제 현재 뭐 위협적인 그런 득점 기회도 인도네시아가 더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인도네시아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상대로 3연패를 할지는 다소 좀 의문이긴 하지만 현재 모멘텀이 박살난 베트남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인도네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좀 프랜승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설마 그래도 베트남이 인도네시아한테 그것도 3연패를 할지는 다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약간 여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무승부로도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프랜승의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대 이제 이라크. 자, 일단 이제 뭐 양팀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맞붙었었고, 그때는 이제 이라크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이라크가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이기긴 했지만 양 팀의 이런 전력차를 고려했을 때 이라크 입장에서 1점 차 승리는 좀 다소 아쉬운 결과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라크가 좀 몰아붙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필리핀의 수비를 뚫기 어려웠고, 그리고 골 결정력 또한 많이 좋지 못해서 결국 이제 후반 80분대쯤에 간신히 한 골을 넣으면서 이라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공격에서 많이 안 풀렸던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필리핀이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이제 그런 필리핀이라고 해도 직접 맞대결에서 이라크 상대로 유효 슈팅은커녕 뭐 슈팅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거의 전진을 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이 홈이라 한들 공격 전개 면에서 크게 나아질 거란 기대는 다소 좀 안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필리핀이 홈이라고 해도 이라크 상대로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원정이라 해도 이제 좀 이라크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라크 사이드를 보고, 이번엔 만약에 이라크가 좀 득점 기회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대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라크 승 사이드를 보고, 네, 핸디는 솔직히 약간 좀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네, 이거는 마이너스까지도 고려할게요. 네. 1핸디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승에 이제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 이제 오만 경기. 자, 일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공격수 1명 정도가 결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4일 전 맞대결에서는 오만이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여전히 오만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뭐 이제 아시안컵에 이어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도 견고한 그런 좀 수비 밸런스를 보인 그런 좀 오만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양 팀이 홈 원정이 바뀐 채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점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직전 맞대결처럼 이제 오만이 말레이시아의 공격을 어느 정도 제어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오만 역시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 득점 기회도 지금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직전 맞대결에 비해 이제 오만이 공격에서 다소 좀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오만이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력 차이, 그리고 좀 득점계를 만드는 데는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번 경기 오만이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팀으로 홈에서는 최근 진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오만이라고 해도 원정에서는 다소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약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좀 더 약간 고려를 해서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말레이시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말레이시아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거는 언어반은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프랜스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대 이제 카타르. 자, 일단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 카타르가 홈에서 이제 아피프의 멀티골에 힘입어 이제 쿠웨이트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카타르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운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좀 대승을 거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카타르의 그 경기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이제 약팀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전부 다 졌을 정도로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카타르 상대로는 유스팅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도 이제 힘을 잘 못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경기에서 이제 뭐 카타르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다 보니까 빌드업 전개가 아예 안 됐던 그런 쿠웨이트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 또한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쿠웨이트가 홈이다 보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카타르와는 여전히 좀 체급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공격 전개나 퀄리티 면에서도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중원도 카타르가 좀 많이 우세하면서 좀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중원 싸움 또한 카타르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솔직히 뭐 지금 최근 흐름 폼 그리고 양 팀의 좀 체급차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카타르가 이런 좋은 분위기를 더 이어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카타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타르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타르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쿠웨이트와 이제 카타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대 그리스. 자, 유로에선 플레이오프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조지아 지금 이제 직전 경기 룩셈부르크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홈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뭐 조지아의 경기를 간단하게 좀 프리뷰를 해보면 이제 뭐 1대0으로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 속에 룩셈부르크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조지아 쪽으로 좀 완전히 넘어간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조지아가 잘 잡으면서 결국 좀 무난히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그리스 역시 직전 경기 카자흐스탄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무난히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뭐 이제 그리스도 뭐 전반 초반부터 뭐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그 이후로 이제 카자흐스탄 상대로 원사이드한 경기를 좀 펼쳤죠.
아무튼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 양 팀 다 좋은 경기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폴리의 핵심 공격수인 지금 크바르츠 헬리아가 있다 보니까 공격에서 무게감은 크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은 다른 경쟁팀에 비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은 그리스에 비해 다소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전력에서의 그런 밸런스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원 라인이 많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승자가 이제 유로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양 팀이 좀 평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수비에서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도 현재 지금 전체적인 그런 폼도 그리스가 더 좋고 그리고 중원 싸움도 이제 조지아 상대로 그리스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그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해당으로는 이거는 햄모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스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지아 대 그리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이제 아이슬란드. 자, 이 경기 역시 이제 유로에선 플레이오프 결승전이고 이 경기는 이제 폴란드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는 좀 원정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앙코가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장 의심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 들어갔네요.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보스니아 상대로 후반에 연달아 득점을 하면서 이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이제 유로에선 플롭 결승전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좀 예상대로 보스니아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우세한 경기력을 보인 그런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구드문드손이 해트트릭을 하며 최상의 기량을 좀 선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스라엘이 좀 퇴장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PK도 실축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아이슬란드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그만큼 이런 좀 양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이슬란드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게다가 지금 추가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원정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아이슬란드의 그 원정 수비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 역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침투에 대한 대처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슬란드가 좀 공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구드문드손이 직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득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공격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 뭐 전력 등을 다 고려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좋은 결과를 내서 유로 본선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이드 보는 경기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승.
그리고 언어만은 네,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일스 대 폴란드. 자, 일단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핀란드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결승에 진출했고, 그리고 폴란드도 직전 경기 에스토니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오랜만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득점력이 폭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 그런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선보인 거랑은 다르게 이번 경기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오긴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일단 이제 두 팀 다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지 않고, 그리고 라인 조율이 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양 팀 다 확실히 좀 공격에서는 다소 좀 두각이 나타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사실 이제 유로에선 조별 리그만 봤을 때는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폼이 좋았는데 반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도 안 되고, 그리고 경기 운영도 안 되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폼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좀 경기로만 봤을 때는 웨일스가 또 한 수 위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폴란드의 그런 상대가 비록 약체인 그런 에스토니아였긴 했지만, 최근 폴란드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직전 경기에서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경기력에서 혈이 뚫린 모습을 보인 그런 직전 경기의 폴란드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약간 그런 폴란드가 이런 약간 좀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확실히 좀 경기력적으로 많이 안 좋았던 팀이 한번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을 때는 그런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폴란드 역시 약간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폴란드가 웨일스 상대로 전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폴란드 사이드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폴란드 프랜스 본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네, 언어바 같은 경우는 저투 라인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란드 프랜스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외의 경기. 일단 오늘 이제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친선 경기가 많다 보니까 좀 친선 경기 위주로 괜찮아 보이는 거 몇 개 좀 뽑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 자, 태국 대 한국. 솔직히 한국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태국 상대로 홈에서 비기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치르다 보니까 더더욱 여건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건 한국 승 볼게요. 다만 지금 현재 한국의 그런 좀 경기라고 봤을 때는 태국 원정에서 대승을 기대하기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 대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건 한국승 햄무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 몇 경기를 뽑아보면 그중 첫 번째 이제 헝가리 대 코소보. 네, 요거는 헝가리 승에 원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이제 네덜란드.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사이드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 네, 다득점 라인 오바로 좀 접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이제 스위스.
네,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스위스 헨무나 무승부주사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영어는 저득점 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대 이제 튀니지. 네,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튀니지 승, 헨무. 그리고 이거는 뭐 결과 상관없이 저득점 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월드컵 예선 그리고 유로 예선 그리고 그 외 경기에서의 친선 경기에 대한 그런 좀 경기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